중학교는 또 그렇진 않죠? 그래서 뭐 특목고하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저번 시간에 뭐 대략적으로 우리 나머지 정리까지 했는데 우리 준영아 나머지 정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수학을 잘해요 그러면 이 제목을 들었을 때 그게 뭔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중학교 때 보면 이제 원주각 배우잖아, 그치? 이제 원주각도 시험 범위가 아니야, 기말고사가. 원주각이 뭡니까라고 하면 이게 정확히 나와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원주각이 뭐라고 하면 뭐 원주에 있는 각이죠. 뭐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고 원주각 단원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원주각이 뭔지 자기 입술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개념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위권으로 가기가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를 내가 배웠으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내가 받아들이는 게 뭔지에 대해서 여기 그 수학의 바이블에 나와 있는 그 사람 따랐잖아요. 뭐 나머지 정리 막 따랐지. 그거를 그냥 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외워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깨달았고 느꼈던 것들을 자기 말로 저렇게 표현할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그게 안 돼요.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 기본이 대부분 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나머지 정리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은 뭘까요? 나머지를 정리한 겁니다.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뭐 그냥 뭐 똑같은 얘기 나와요. 그럼 이제 정말 곤란한 거죠. 정말 곤란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인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머지 정리 뭐라고 생각해요? 이용해서 쉽게 그쵸. 쉽게 구하는. 뭐 자기의 이제 이해한 것들을 한 거죠. 이 나머지 정리가 지금 이제 항등식 단원에 있잖아요. 항등식 단원에 있는 이유가 있겠죠. 뭐 심심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앞에서 배우면 뒤에서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항등식을 배웠던 이유는 항등식의 원리를 어디다 적용했다?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에다 적용을 시킬 거고 특히 우리가 이제 항등식 배운 지 좀 오래되긴 했지만 항등식은 여러분 다시 한번 근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을 다 알아요. 모든 실수예요. 왜 찾습니까? 그죠? 방정식만 근을 찾는 거예요. 왜냐면 특정한 x에 대해서 참이 되기 때문에. 항등식에서 근 찾는 경우는 없어요. 다 알고 있는데 뭘 찾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한 뭘 찾아라? 미정계수. 계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떤 계수가 들어가야지만 이게 항등식이 될 것이냐.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미정계수 찾는 게 주로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정계수를 찾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 배웠어요. 항등식에서. 뭘 배웠냐면 첫 번째가 뭐죠? 계수비교법. 내림차순 정리를 해가지고 계수들끼리 다 똑같다. 뭐 이거. 그죠? 이름 잘 졌죠? 계수비교법 괜찮아요. 오케이 좋잖아요. 그다음에 수치 대입법 괜찮잖아요. 수치 대입하면 나오는 거니까 이제 왜냐 모든 근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어떤 수치를 대입해도 x에다가 다 만족해야 돼? 안 만족해야 돼? 만족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식을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수치나 대입하면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가 있다면 최대한 계산이 간단해지는 것들로 대입해서 식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수치들을 찾게 되는 거죠, 대부분. 근데 뭐 연방은 뭐 가장 기본에 있는 거죠. 연방을 모르는데 고등학교 수학을 하겠다. 웃어주시면 돼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연방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나머지 정리는 다음식의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워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계수비교법을 쓰면 뭐도 구해야 되냐면 목도 구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목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몫을 구해야 될 때는 나머지 정리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몫을 구하려면 직접 다음식의 나눗셈을 해야 되는 거고 몫을 구할 필요가 없을 때만 우리가 나머지에 집중하고 싶을 때만 이 나머지를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이 목과 곱해지는 게 뭐죠? 나누어지는 다항식이죠. 얘가 제일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시 그래서 나머지가 제일 중요할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 어떤 수치를 대입하냐 대입하지 말아야 되냐의 모든 결정권은 누구한테 되냐면 이 나누어지는 다항식에 달려 있습니다. 얘가 0이 되는 걸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왕따시키겠다? 몫을 왕따시키겠다. 그러니까 몫을 패싱하는 거예요. 몫이 이제 미안하지만 넌 여기까지 손절 치고 이제 곧바로 나머지만 우리는 친하게 지내겠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용어로 보자면 이제 나머지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인수 정리는 그 나머지 정리 중에서 뭐가 0인 거죠? 나머지가 0이 되게 되면 이게 이 나머지는 다항식이 두 다항식의 곱으로 되는 거죠. 어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내가 얘를 x-4로 나눴더니 몫이 뭐였다? x 플러스 1이었다. 이렇게 나눠 떨어지는 거예요. x-4로 나누면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집니다. 뭐 나눠보면 뭐 금방 나오겠지만 뭐 인수량 나오겠지만 그래서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이 나머지가 없을 때 이렇게 나누어 떨어질 때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른다? 이 다항식의 인수라고 부릅니다. 약수라고 부르지 않고 숫자에선 약수라고 많이 부르지만 우리는 인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인수를 생각보다 꽤 많이 불렀어요. 잘 모를 뿐이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부릅니다. 기억나십니까? 언제 부르죠? 소인수. 소인수가 뭐냐? 소수인 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수인 인수를 조금 줄여가지고 소인수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뭐 인수분해 파트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인수가 약간 느낌이 약수 같은 거지. 쉽게 보자면. 숫자에서 보자면 약수 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인수들로 되면서 인수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수 정리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들을 몇 개를 풀어보면서 저번 시간에 개념들을 했으니까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특히 개념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등식에서 뭘 배웠고 나머지 정리가 뭐고 인수 정리가 뭐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배웠던 친구들이 대부분 나중에 선생님들 얘기를 합니다. 와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을 방법으로 공부를 합니까? 되게 멍청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은 방법으로 공부를 해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맨날 애들한테 얘기하지만 우리는 전혀 똑똑하지 않다. 사람은 원래 멍청하다. 왜냐 항상 멍청한 길을 가요. 대다수 사람들이 멍청한 길을 갑니다.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걸 알면서 갑니다. 모르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가요. 그리고 장렬히 전사합니다. 진짜예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맨날 강의하지만 선생님이 똑똑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수정리 때문에 나눠야 되잖아. 다항식을 이제 나눠야 될 때 우리가 1차식으로 많이 나눠요.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누는 방법 직접 나눠도 돼요. 귀찮아요. 우리 수학자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귀찮은 걸. 그래서 좀 간단하게 나눠보자라고 해서 마지막 시간에 조립제법, 이름이 좀 그지 같긴 하지만 그죠? 간단하게 나누는 방법이 이게 조립제법이래요. 그런 거 느낌이 들지 않죠? 하여튼 뭐 장명 센스는 이제 여러분들 말대로 하면 거의 없다. 그래서 조립제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직접 나누는 것과 조립제법이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번 시간에 영상이 다 찍으면서 얘기를 해줬고, 이 조립제법은 최고창, 1창의 개수가 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죠? 1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우리가 약간 조심해야 된다. 특히 이제 몫의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몫을 얘로 나눠줘서 바꿔줘야 된다. 나머지는 변동은 없지만 몫이 변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68페이지에 있는 조립제법의 확장. 확장하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1 아닐 때 어떻게 할 거냐. 결론 그거예요. 뭐 이러면 뭐 이렇게 다 적었는데 약간 뭐 그냥 쉽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에 다룬 게 조립제법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대표 3번을 보자면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다가 개념을 쏙쏙 집어넣고 개념 공부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길 바라면서,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대표 3번 문제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당연하겠지만 맨 처음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항등식을 적어야 돼요. 뭐를 적어야 된다? 항등식을 적어. 아니, 대표 문제 3번이 70페이지에 있습니다. 뭐 안 적어도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 문제 30번.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적고 해도 돼요. 나중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릿속에 다 된다. 하지만 처음이니까 당연히 가장 근본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2x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a를 뭐로 나눴냐면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겁니다. 이때 당연히 몫은 뭐 2차가 나오겠죠. 왜냐 1차를 나눴다 3차를. 하지만 우리는 몰라도 돼요. 넘어가는 거죠. 에이 뭐 qx다. 뭔가 2차식이 있었겠죠. 계수비교법을 쓰기 위해서는 얘를 또 만들어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 계수비교법을 쓰지 않을 거니까. 아닐 거니까 그냥 담대하게 몫은 그냥 qx 써놓으시고 나머지 못 써주시면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얘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1차니까 당연히 뭐 차수가 낮은 건 상성밖에 없겠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제 A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하면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누가 했죠? 얘예요. 얘를 0 만드는 걸 수치를 대입하는 겁니다. 왜냐? 얘가 0이 돼야지 QX를 패싱할 수가 있어요. 왜냐? 0과 곱해지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0이니까. 이게 항등식 기본 원리죠? 그래서 일단 얘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좌변에다가 대입하면 2 더하기 1 더하기 A가 되는 거고 우변은 뭐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예요. 그래서 x-1로 나눴다고 하면 x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이게 나머지다.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1차식일 때. 그럼 A 값이 나오죠. 지나간 강아지도 알 수 있죠. A가 뭐가 나오죠? 2가 나오죠. 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구하냐면 문제에서 x-1로 나눴대. 그럼 다시 얘를 x-로 나눴을 때 하고 qx가 겹치니까 프라임 하나 써줄게요. q 프라임 x고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항등식을 기본적으로 쓰는 게 가장 근본이에요. 이것도 안 됐다. 그러면 여기 배울 이유가 없어요. 일단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외워서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정말 놀랍지만 고등학교쯤 됐는데도 그렇게 푸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못한다니까. 진짜라니까. 선생님 뭐 1위를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항상 놀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2를 대입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다. 그 나눠지는 다항식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합니다. 여기 구하는 거니까. 그럼 2 대입하면 2에 3은 8이죠. 8이 16 더하기 2 더하기 2는 R이다. R이 몇이 됐다? 계산해보니까 20이 됐다. 그러니까 직접 나누지 않고도 직접 나눴으면 나와요. 나머지 직접 나눠보세요. 나옵니다. 저를 믿으세요. 나오는데 더 빨리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빠르게 구할 수 있고 x-라는 나머지가 20이라는 걸 빨리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항등식의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뭐 이게 다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주면은 조금 이제 민망하니까 약간 이제 문제를 바꿔요. 그게 이제 몇 번이냐? C역 더하기 뭐 3-4번이죠. 3-4번 같은 문제도 사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대입하면 돼요. 여기들을 이제 잘 대입하게 되면은 이제 편하게 나옵니다. 맞아, 안 맞아요? C역 더하기 같은 문제 느낌이 전혀 안 되죠? 그냥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결론은 어떻게 대입해가지고 식을 뽑아낼 것이냐. 근데 누구가 다 주인공이다?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주인공이다. 여기만 잘 넣어가지고 우리가 숫자를 잘 뽑아내면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8장 유제 3-4번 C역 더하기 3-4번을 풀어본다고 치면 쭉 써요. fx 더하기 gx라는 다항식을 x-1로 나눠보는 몫이 있겠죠? 그럼 나머지가 -3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다 2를 대입하는 거죠. x에다. 그럼 f2 더하기 g2는 뭐가 나온다? -3이 된다.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fx 빼기 gx를 또 써요. fx 빼기 gx를 이번에 뭐로 나눴냐? x-2로 또 나눠요. 몫이 또 있겠죠. 나머지가 몇이라고 했냐면 7이 돼요. 그러면 결론은 여기다 2 대입하게 되면 f2 빼기 g2는 뭐가 나온다? 7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여기 문제의 핵심은 뭐냐? 야, 그냥 이렇게 주면 너무 쉬우니까 야, 연방이라도 해. f2랑 g2 네가 9의 연방이 그거예요. 사실 뭐 별거 없어요. 보고 나면 그래서 뭐 더하면 4니까 f2는 뭐가 나온다? 뭐 2가 나온다. 뭐 g는 더하면은 되니까 g는 -5가 나온다. 뭐 이거예요. 연방에서 특별한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두 개 준 거예요. 뭐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에 뭘 물어봤냐? fx랑 gx를 곱한 거를 또 뭐로 나누고 있다? x-로 나눴을 때 이번엔 몫은 2'이라고 할게요. 나머지 뭐냐? 물어보는 게 결론.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뭐 대입할 건 뻔하죠. 뭐 2죠 뭐 계속. 이만 대입하는 거에서 f2 곱하기 g2가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 구해놨잖아요. 2하고 -5래. 곱하니까 r은 뭐가 된다? -10. 이 끝이에요. 기본 원리가 다 이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당연히 차수가 1차로 나누잖아요. 곱으면요 조금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1차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한테
박앤셀로 맞아라라고 주는 문제죠. 아마 학교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면 앞장 어딘가에서 여러분들한테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면 가슴이 아픈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1차식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어려울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뒤로 가면은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1차가 아니고 2차, 3차가 되면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보통 차수가 올라가면 기분이 안 좋아요. 뭐가 좋다고요? 차수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지가 않아, 항상. 뭔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수를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해보세요, 여기서. fx를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대표 4번에서 1번에 fx를 x 플러스 나눴지? 이제 알잖아요. x에서 뭐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오는 거죠, x에다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1번에서 보자면 읽자마자 fx를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래. 그럼 f 마이너스 1이 뭐다? 2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굳이 항등식에 다 쓰지 않더라도. 처음에 이제 쓰겠지만 이제 좀 보다 보면 뭐 굳이 안 써도 f 마이너스 1이 2네. 이게 나온다는 거죠. 또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그럼 f3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다. 여기까지 오는 게 이제 나머지 정리예요. 결론을 이렇게 빨리빨리 하겠다. 그때 fx를 이제 뭐로 나누냐라고 보자면 항상 얘네들을 쓰게 돼 있어요. 안 쓰면 못 풀어요. 이렇게 2차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얘가 주인공이에요. 2차식으로 나눴다. 2차식 나눴어. 그러면 몫은 또 패싱하니까 qx 쓰실 거고요. 나머지가 2차니까 나머지가 1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ax 더하기 b라고 그냥 많이 넣죠. 뭐. 선생님 저는 다른 문자를 쓰고 싶은데 알아서 쓰세요. 중요한 거는 결론은 나머지가 1차고 얘를 우리가 만약에 rx라고 많이 표현해요. 그럼 2차가 뭐냐? 모르는 애들 있어 그래요? 그냥 상수야. 다항식이 아니지. 그러니까 r이라고 써요. 상상인 경우에. 근데 이제 1차식 이상이 되면 x가 포함이 되면서 함수처럼 바뀌기 때문에 rx를 꼭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친구도 꽤 돼요. 같이 가능하다 보면. 그래서 그냥 하는 식으로 그냥 모르는 친구, 궁금해하는 친구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이 2개가 필요한다. 왜냐면 미지수 몇 개니까? 2개입니다. 절묘하게 2개를 넣을 건 좋죠. 절묘하죠. 이런 문제는 무조건 쉬운 문제예요. 그냥 수치만 대입하면 끝나요. 여기서 좀 어렵게 주고 싶으면요. 여기다가 막 제곱 주고 그러면 이제 조금 힘들어져요. 다음 문제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x가 첫 번째 뭐를 대입한다? 마이를 대입하죠. 무조건 여기에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왜냐 몫을 패싱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몫은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죠? 우리랑 뭐 어쩔 수 없죠? 잠깐 이별을 좀 하시고요. 나중에 뭐 다독여주세요.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들은 얘를 좀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어려운 문제들은. 쉬운 문제들은 요 정도 문제들은 다 쉬워. 그럼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잡으면 되겠죠? 우변이 다 날라가요. 없어져요. 좀 0이잖아.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하죠. 그럼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근데 9이 났잖아. 마이너스 몇이죠? 그래, 이 써는 거죠. 연방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대입하냐? x가 3 대입합니다. 17 대입할 때. 0 대입하는 거. 그럼 좌변에 f3이 되겠고요. 우변은 3 대입하면 다 0으로 날라가죠? 3 대입하면 3a 더하기 b가 나옵니다. 이게 몇이다? 마이너스 2다. 연방에서 a, b 찾아가지고 나머지 찾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빼죠. 빼면은 마이너스 4a는 빼면은 4가 되면서 a는 뭐가 나온다? 마 1이 나오겠고 b는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 나머지가 뭐가 됐다? 나머지가 rx가 나머지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나온다. 이게 나머지 된 거예요. 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렵나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2차식이면 좀 귀찮다. 2차식 왜 귀찮아요? 1차식이었을 때는 그냥 뭐 연립방정식 할 것도 없었잖아. 그냥 다 하잖아. 근데 나름대로 2차식 되니까 1차식이 되면 연방을 해서 좀 찾아줘야 돼요. 연방을 안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 문제도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는 다 쉬운 문제예요. 그러면 봐봐. 이게 3차식이었어. 이게 3차식이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변동을 해봅시다. 우리 이해해야 되니까. 문제 푸는 거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개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3차식인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 자, 이렇게 됐어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어. 3차식으로 나눠서 인수분해가 딱 된 거죠. 그래서 그럼 3차식이니까 나머지가 몇 차가 되는 거야? 2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나머지. 이제 미지수 몇 개죠? 1, 2, 3잖아. 3개잖아. 식이 몇 개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대입할 게 딱 돼 있잖아. 기다리고 있잖아. 1 대입해,
2대입해, 3대입해, 그럼 연방 때리면 얘는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 문제들은 수치 대입법으로 해결이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누가 중요하다? 이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무조건 수치 대입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다는 거야. 다 똑같은 방식으로 푼다는 거야. 어떻게 문제를 바꿔나가나 이렇게 볼게요. 문제를 이렇게 조금씩 페이크를 걸어놓거든? 사실 되게 웃긴데.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데 해석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제일 중요하다? 얘예요. 누구에 대입할 수 있어요. 어차피 얘가 키포인트입니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상등식만 쓸 수 있다.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가끔 보면 상등식을 못 쓰는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알려줘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쓰는 거다. 그러면서 이 항등식을 쓰는 걸 배우기 위해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어. 그 다항식 연산의 마지막에 나눗셈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하게 시키려고 다항식 나눗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가지고 막 나온 거예요. 다 연결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수학자들이 다 이유가 있죠. 이렇게 다 연결이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지막에 인수정리 배운 다음에 또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인수분해로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인수분해 하면은 또 누가 떠오릅니까? 또 2차 방정식이 떠오르죠. 또 이제 조만간 또 2차 방정식으로 가죠. 하여튼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냥 심심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할수록 이런 논리적으로 연결된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개념이 완벽해지면. 그러면 문제가 아주 재미있죠. 자, 2번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얘가 왜 문제냐?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은 이게 왜 어려운지를 모르고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선생님이 강의하다 보면 야, 지금까지 문제랑 이 이번 문제는 뭐가 다른 거야? 이게 왜 어려우신 거야? 넌 이유를 아니? 물어보면 대부분 애들이 아니요. 이럽니다. 야, 왜 어려워졌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잘 풀겠냐? 이게 말이 됩니까? 대부분 그래요. 진짜요. 강의하다 보면. 근데 여기도 왜 어려워졌는지가 정말 미안한데 안 써있어요. 왜 안 써놓는 거야 대체? 해설이 없어요. 아 진짜라니까? 이게 참 이게 독학이 어려운 게 이게 그래도 이 문제가 이 개념서가 나름대로 독학하기 가장 좋은 개념서 중에 하나거든요. 좀 쉬운 개념서 중에 하나예요. 약간 그 불친절한 개념서 중에 하나는 뭐 정석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정석을 혼자 독학하기보다는 같이 배우는 게 좋다. 싹 그래요, 원래. 그래서 x-제곱 제곱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오는데 몫을 px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2차니까 나머지가 1차가 나오는데 이걸 줬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3x 플러스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표를 한 3개 정도는 쳐야 돼요. 이 문제는 거의 이해를 못 하거든요. 내가 이제 강의하다 보면 이게 첫 번째로 고비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어는 애들이 외워야 되고 연습할 게 많아서 고비고요. 그건 어려운 고비라기보다는 애들이 되게 하기를 싫어해요. 아 진짜 어려운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다항식의 연산이 어렵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전개하는 게 어렵습니까? 뭐 이거는 뭐 중학교 1학년들이 되는 거 전개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이거에 뭐 공식도 다 외워야 되고 저 적용도 해야 되고 뭐 이걸 다 유도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익혀야 되는 게. 근데 이제 여기부터 조금 애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문제부터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상대치 배우면 뭐 수치 대입법? 계속 이 정도는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부터 조금씩 애들이 혼자 독학을 시키면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나올 부분이 바로 이 부분부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잘하는 애들이 독학할 때.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3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얘를 뭐로 나누냐면 이 fx를 x-1의 제곱이랑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을 뭐 곱셈했을 때 이게 3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몇 차가 될 수밖에 없냐면 2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얘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오케이 미시트 3개 1, 2, 3 3개 넣으면 돼요. 그랬는데 여기가 안 돼. 3개 못 넣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못 넣냐? 예. 완전 대급식. 이놈의 문제인 거야. 이게 우리의 최대 적이에요. 수치를 대입하는데 얘가 깽판을 쳐가지고 하나밖에 못 넣게 만들었어요. 얘가 원래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됐으면 3개 넣어가지고 연방 때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안 되는 거야. 1하고 뭐밖에 넣을 수가 없는 거야? 마이너스 2밖에 못 넣거든? 야, 1하고 너 1 넣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나오는 게 나와. 연립하면 못 풀어요. 왜냐? 미지수는 3개인데 시간 몇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2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수치 대입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어떤 문제가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에 더 어려운 문제냐? 다 여기야.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되든지 여기에 완전 제곱식이 있는 거야. 오마이갓!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가 난이도를 결정한다? 이 나머지는 방식이 결정하는 거야. 인수분해 되는 거 왔다야. 제일 쉬워. 틀리면 다들 이제 한강물로 이제 가서 이제 시험 좀 하다 와야 돼요. 하지만 뭐 완전 제곱식이거나 인수분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 이게 좀 곤란해져요. 그러면 왜 곤란해지냐? 수치 대입법을 쓸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봐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수치 대입법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완전 제곱식을 나눴을 때 뭐를 줬어? 나머지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안 주잖아요. 여러분 절대 못 풀어요. 이걸 풀면 여러분 천재입니다. 당연히 못 푸는 문제를 풀 수는 없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를 활용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를 알아. F-2는 13이야. 오케이. 이거 정도 뭐 우리가 뭐 지나면 강아지도 알 수 있죠. 나머지 정리만 이해했다면 이거는 뭐 전혀 어렵잖아요. 여기서 하나 뽑아내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 두 식 중에 누가 문제이냐? 얘죠. 완전 제곱식은. 제가 다 문제인 거야. 이놈이 요주의 인물이야. 얘가 나를 괴롭히는 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이 식을 얘로 이렇게 바꿔줘요. 이 식을 얘로 바꿔줍니다. 이게 이제 어려워져요. 식 변형이 들어가는 거야. 이때부터 애들이 이제 조금 힘들어요. 저걸 왜 저렇게 변형시키는 거지? 일단 여러분들한테 당위성을 설명하자면 수치 대입법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항등식에서 수치 대입법을 못 써. 그럼 뭐밖에 안 남죠? 우리 성윤아? 방법이? 그래요. 계속 이거 뭐 얘를 써야 돼. 나머지 개수만 볼 거야. 사실. 그래서 내가 얘로 바꿔줄 거야. 바꿔줄 거야. 그럼 내가 이거를 숫자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약간 숫자로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듣고는 약간 쉴 건데 봐봐. 이런 느낌이 있다고 봅시다. 105가 있는데 내가 얘를 3 곱하기 8인 24로 나눠볼게요. 내가 얘를 24로 나누면 38에 24로 나누면 몫이 있겠죠. 이게 나누어지는 수야. 24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05가 4, 4, 16, 4, 2, 8, 96해서 나머지가 뭐가 되죠? 몫이 다고 나머지가 9가 됩니다. 맞아 안 맞아? 이거 어렵지? 여기까지 이해 안 된다. 그럴 리가 없겠죠 설마. 초등학교 나왔으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믿어지잖아요. 내가 여기서 갑자기 내가 생뚱맞게 내가 얘를 8로 나눈 거야. 내가 얘를 갑자기 8로 나눠. 8로 나누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얘를 8로 나누면 야 여기서 몫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얘가 몫이 안 돼. 얘가 나머지가 아니야. 8로 나누기 바꾸면 얘는 지금 8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나머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는 나오는 건 당연해. 몫은 여기서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몫은 여기서 3 곱하기 4가 몫이 나오면서 3, 4, 12가 몫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몫으로 나올 거예요. 그치? 근데 얘가 8로 한 번 더 나눠줘. 그러니까 얘도 나눠야 돼. 나머지를 구하게 될 때. 친다고 치면. 그러니까 9를 뭐로 나눈 거야? 8로 나눈 거야. 왜냐면 8로 나누게 되면 얘가 나머지가 될 수가 없잖아. 왜냐면은 지금 8로 나눴으니까 얘를 한 번 더 나눠요. 8이 나오면서 1이 남죠. 그러니까 얘는 결론은 8로 나눴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뭔가? 1인 거지. 그러면 이 1은 여기 몫으로 올라가는 거야. 몫으로 올라가. 이 1이 올라가는 거야. 8을 묶이니까. 몫으로 올라가겠죠. 당연하겠지만 1이. 그리고 이 나머지가 떨궈진다는 거야. 지금 이 원리를 쓸 거야. 제가 숫자에서 보여준 거야. 이제 문자로 보여주면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요. 이게 뭔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강의하다 보면 진짜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예를 들기 위해서 얘가 차수가 높은 거야. 24가 큰 놈이잖아. 얘가 3차식인가? 느낌으로 보자면. 그리고 이 8이 누구냐? 얘가 낸 거야. 느낌으로 보자면, 지금. 그래서 내가 이 얘를 나눈 거를, 얘를 이거처럼 나눈 것처럼 바꿀 거야. 바꿀 때 우리가 누구를 신경 써야 되냐면 나머지는 결론적으로 이 나머지 쪽에서 뭔가 나온다는 거야. 얘로 나눈 다음에 그 나머진 게 남는 거야. 나머진 거야. 그러니까 이 나머지에 있었던 놈이 여기서 얘가 되겠죠? 얘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놈이 내가 x-1 제곱으로 나눴을 때 얘가 봐봐. 얘로 나누게 되면 얘가 2차잖아. 한 번 더 나눠진단 말이야. 나눠지게 되면 뭔가 몫이 나오겠죠? 나오고 그 나머지가 누구일 것이냐? 얘라는 거야.
왜냐면은 얘가 지금 얘 똑같은 거야, 이거랑. 내가 지금 이 식이 얘인 거야. 얘인 건데, 내가 만약에 얘를 더 작은 수로 나누게 되면 어차피 나머지는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얘를 8로 나눈 거가 바로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라는 거야. 여기는 볼 것도 없어. 얘들 어차피 몫을 묶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가 여기서도 이 식을 이렇게 나눈 것처럼 바꿀 때의 결론은 이쪽에서 나머지가 나올 확률이 없어요. 다 묶여 들어가니까 이렇게. 얘를 누구로 나눈 거가 되는 거야? 얘를 얘로 나눴을 때. 왜냐 나머지는 여기서 나와요. 얘를 얘로 나누는 거야. 왜냐? 왜 나눠지겠죠? 얘가 2차식이잖아. 얘도 2차식이잖아. 한 번 더 나눠줘. 차수가 또 들어왔잖아. 봐봐.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차가 돼야 되죠? 1차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맞아. 여기도 똑같아. 봐봐. 여기도 8보다 9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더 나눠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여기도 내가 지금 이게 나머지가 2차식이지만 2차식 나누는 걸 바꿀 거야. 그럼 나머지는 1차식이 나와야 되니까 얘를 한 번 더 나눠야 돼. 여기서 뭐가 나온다? 나머지가 나온다는 거야. 이거를 이제 써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숫자에서 조금 이해가 되면 조금 다음씩 볼 때도 저 대충 뭔 소리인지 알게 되는 건데 숫자부터 안 보여주고 보면 저게 뭔 헛소리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결론은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쓰기 위해서 얘를 이 식을 이렇게 나눈 것처럼 바꿔줄 거야. 식을 변형시킬 거야. 그러니까 x-1 제곱으로 나눈 거로 바꿔줄 거라는 거야. 바꿀 때 자, 첫 번째 여기가 묶여 들어가요. 이게 이거예요. 3 곱하기 4가 몫으로 들어갔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몫에다가 당연하겠지만 x 플러스 2에다가 q2 프라임 x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문제는 뭐냐? 얘가 2차식이잖아. 얘가 2차식 나눴잖아. 얘는 당연하겠지만 나머지는 될 수가 없어요. 차수가 더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를 얘로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그게 이거예요. 9의 8로 나눈 거예요. 나머지 쪽. 아까 그 숫자에서 보자면. 그래서 내가 얘를 얘로 나눌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냥 2차식이니까 조일제법 못 써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1차만 할 수 있는데 뭐 2차 막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2차식은 조일제법을 쓸 수가 없다. 직접 나눠요. 직접 나눌 건데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게 2차식이니까 내가 이거 전개를 때릴게요. 전개를 때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뭐가 될 거다? 1이 되겠죠. 직접 나누기 위해서 일단 전개를 했어요. 왜냐면 전개 안 하면 못 나누잖아요. 여러분 혹시 뭐 완전 제곱수 나누는 거 배운 적 있어요? 난 가르친 적은 없지만 혹시 배웠다 그러면 저도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몫은 누가 봐도 알죠? 우리 성윤아, 몫은 무조건 뭐가 되겠거든. 딱 봐도. 뭐 A겠죠. 뭐. 차원차원 맞춰야 되니까. 몫은 A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나누면 자 봐봐. 여기가 핵심이야. 결론은 여기가 핵심이야. 몫이 얘인 거 다 알아. 내가 얘를 x-요 부분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를 내가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뭐가 나와? 무조건 A예요. 당연하겠죠. 근데 나머지가 누구일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머지가 얘인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나누고 남은 게 바로 나머지예요. 근데 여기 줬잖아. 3x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이 식은 x-의 제곱 나누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나머지 식은 x-의 제곱으로 나누고 나면 몫이 A가 되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러면 x-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 몫이 A가 여기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몫이 1이 여기로 왔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 있던 A도 x-의 제곱 나눴으니까 묶여지겠죠. 분배 법칙 쓰면 이렇게 묶여지면서 A가 여기 플러스 A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숫자를 보여준 거야, 여러분들 예시로.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떨궈진다는 거야.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이게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왜냐?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 식을 x-제곱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식이 변형돼서 묶여진다는 거야.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거를 이해할 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막 해설지를 보면 막 돼 있거든요. 그럼 보면 이게 뭔 헛소리죠? 갑자기 나머지가요 얘네요. 왜요? 다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진짜 왜 그런지 전혀 몰라요. 아마 대부분 성인들도 아마 이거를 뭔 소리인지 모르지 않았을까? 알았나요? 제가 읽기 전에 쓰지 말라고 지금 말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해설지를 보면 이게 얘가 얘입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잘 몰라서 되게 헤매요. 힘들어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바로 얘가 얘 대신에 얘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제 나머지를 얘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를 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나머지 때문에 이게 미지수가 지금 3개짜리였잖아. 1, 2, 3였죠? 미지수 몇 개로 바뀌었죠?
하나. 자,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지금. 자, 원래는 얘가, 봐봐.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줄게. 이제, 책에는 없지만, 잘 봐봐. 사실 얘가 문제였어. 아주 자세히 풀어줄게. 대부분 안 나왔어. 학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해할 걸 바라지 마세요. 그렇게 설명할 리가 없습니다. 일단, 뭐냐면, 얘가 사실 원래 몇 개가 나오냐면, 시계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시계 2개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인수분해에서 시계 2개 나오겠지. 그래서, 원래 수식 2개를 책임져 줘야 돼. 그러니까 미정계에서 2개를 체결해 줘야 되는데, 이 체결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바꾼 거야. 바꾸면서 여기서 2개를 해결해 준 거야, 지금. 그러니까 BC가 날라갔죠. 바꾸면서. 2개 해결했죠. 나머지 하나는 누가 해결하는 거야? 여기 있잖아요. 나머지 힌트. 얘 써서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시작부터가 수치 대입으로 봤다면 얘는 원래 2개를 담당해야 됐고 얘는 1개를 담당해야 됐어요. 원래대로. 근데 얘가 지금 2개를 다 담당하지 못한 거야. 왜냐? 누구 때문에? 안전제곱식이니까 하나밖에 담당을 못한 거야. 근데 얘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냐? 나머지가 주어졌으니까 얘를 식을 변형시켜서 이 나머지 2개를 이 계수비교법처럼 나머지 계수비교법처럼 다시 나머지 계수비교법처럼 확인을 해가지고 미지수 BC가 날라가는 거야. 그럼 이제 A는 당연히 여기서 찾아보면 안 되겠죠. 얘는 얘 목소리 다 했어요. 이제 끝난 거야. 그럼 누구한테 남았냐? 얘를 쓰는 거죠.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입하잖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입할 거예요. 대입할 건데 당연하지만 얘를 이제 뭐로 바꾸면 되죠? 얘를 바꿀 거예요. 이 나머지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A 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지금 얘가 아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힌트를 얼마만큼 썼으면 이제 어떤 힌트가 남았는지라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정말 논리적으로. 그런 것들은 잘 안 나와 있어요. 솔직히 해설지나 이런 데 안 나와 있어요. 뭐 나와 있으면 참 좋겠지만 나와 있지 않아요. 문제가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원래 수학이 독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문제 나오기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를 이제 대입할 겁니다. 여기다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f-2가 되겠고 여기서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 성윤아 사라지겠다 여기? 마이너스 대입하면? 여기만 들어가는 거지. 마이너스 들어가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a죠? 9a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면 마이너스 6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13이라는 걸 알아줘.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대입한 거야. 여기도 마이너스 대입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a 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a 값이 2라는 게 나오냐. 그럼 나머지 다 사준 거야. 여기 2 집어넣으면 끝나요. 우린 나머지를 다 아는 거죠. 얘가 나머지인 거야. 얘가 나머지인 거야. 마지막으로 이제 a를 찾은 거지. 얘를 이용해서 마지막 힌트를 이용해서.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라봤는데 얘를 이제 그냥 써놓으면 좀 민망하니까 전개해서 나머지를 써놓습니다. 그래서 전개하는 거 정도야 뭐 우리가 뭐 못합니까? 얘 전개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2x 2배니까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1의 2배니까 플러스 2에다가 뒤에다가 3x 더하기를 더해가지고 이 나머지를 구해요. 그럼 총 몇이 나오냐?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 문제를 이제 그대로 내고 있는 게 다다시 1번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대표 문제 4번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뭐 푸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모든 문제집에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애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선생님 그냥 전 이 문제를 외우겠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어차피 이렇게 패턴한다고 나오니까 그냥 이 문제를 저는 왜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일단 뭐 제가 이해를 대신 시켜줄 수가 없어요. 사실 선생님이 최대한 뭐 쉽게 가르쳐주긴 하겠지만 어차피 마지막 이해하는 영역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숫자랑 같이 보시면서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고 노력을 해보시고 그래서 4-1번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변형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4-2번이 문제인 거죠. 4-2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x-로 나눠서 나머지가 2니까 f1은 2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 썼어요. 그냥.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니까 f-1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4다. 뭐 여기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에 fx를 뭐로 나눴냐면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요. 그때 나머지가 1차가 나오겠죠. 왜냐면 얘가 2차니까.
사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아까 얘기했지만 x-1, x 플러스를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넣을 수가 있죠. 연방하면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저왜그 나머지가 2차식이라서 그죠? 이게 2차니까 1차다. 그래서 이제 넣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얘보다 차수가 떨어져야 된다. 항상. 기본이. 할수 있어. 그럼 어차피 뭐 두 개 여기 줬잖아요. 아주 친절하게. 친절히 줬죠? 대입해가지고 식 두 개 뽑아내신 다음에 연산하시면 편안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4-4번도 똑같아요. 4-4번도 보시면 알겠지만 fx를 x의 x 플러스로 나눠요. 근데 나머지가 뭐라고 했냐면 3x-1이에요. 근데 얘는 어려운 게 아니죠. 왜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한다면 두 개를 그냥 넣으면 나와요. 식 두 개를 그냥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완전 제곱식이 아니니까 0 대입해서도 하나 뽑아낼 수 있고요. 0 대입해요. x 0하고 마이너스 0을 대입할 거죠. 0 대입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대입해요. 마이너스 1 대입은 몇입니까? 여기 어차피 0이죠? 마이너스 4예요. 두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도 쉐이크처럼 뭔가 어려워 보이는 건 좀 좋지만 그냥 얘는 식을 두 개를 다 준 거예요. 얘 모든 소임을 다 했어요. 왜냐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했잖아요. 모든 문제 페이크에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순간 다 수치 대입법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 다음에 또 힌트를 뭘로 줬죠? x-로 나눠서 나머지가 4가 됐으니까 f1은 뭐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f1은 4까지 나왔으면 마지막으로 fx를 지금 뭐로 나누냐면 3차식으로 나눠요. x에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를 인수분해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당연히 3차니까 2차가 되는데 이게 당연하겠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끝난 문제예요. 왜냐? 식이 몇 개 나왔습니까? 3개가 나왔습니다. 시역 더하기에 있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이 문제 출제했으면 얘는 여기를 안 넣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집어넣어서 식 다 뽑아내는 게 전혀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연방 문제예요. 수치 대입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근데 봐봐 여기서 이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게 얘가 수치를 대입해서 찾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준 거죠. 수치 대입하라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것 뿐이지 사실 그냥 대부분 다 어려워요. 찾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려워? 0하고 마이너스 대입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3개 대입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수치 대입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아까 짝처럼 막 식을 변형시키다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수치 대입법으로 푸는 문제들은 어렵다라고 하기는 좀 민망한 거죠. 그럼 얘도 0부터 대입할 거 아니야.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F0가 되겠고. 다 없어지죠. 여기 0 대입은 C만 남죠. C가 마이너스 1이에요. 다 대입하면 됩니다. 다 노가다 문제예요. 결론은. 예, C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1 대입할게요. F1은 없어져요. 1 대입하면 어디냐? A 더하기 B 빼기 1이죠. 이게 몇이다? 4다. 마이너스 대입해요. 뭐 똑같죠. 뭐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마이너스 A 빼기 B 빼기 마이너스 1은 뭐다? 4다. 연방에서 A, B 찾으면 된다. 빼면은 없어지죠. 다. 2B만 남죠. 8. B는 몇이다? 4다. B가 4니까 A는 1이다. 대입하면 나오는 거죠. 그게 답이에요. 간단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쪽이 인수분해가 되는 순간 이 문제의 난이도는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다 수치 대입법으로 풀리기 때문에 이게 4-4번에 있는 뭐 시역 더하기 문제에 있었지만 선생님이 이제 어렵지 않다라고 한 이유는 선생님이 이제 문제의 어렵냐 쉽냐 판단 이유는 여기에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얘가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되면 쉬운 거예요. 되면 어려운 게 없어요.
수치대입법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없어요. 뭐 그냥 다 그놈이 다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쪼이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아까 앞에 나왔던 수치대입법을 못 쓰게 되는 아까 전에 별표치라고 했던 그런 문제들이 다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든지 이제 그런 문제들을 더 많이 보게 되겠죠? 어려운 문제집으로 가면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다 인수분해되는 문제들은 뭐 우리가 쉽게 다 대입해가지고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요. 뭐 대입할지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도망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주인공이야 사실. 왜냐면 나머지 정리니까 나머지가 나머지도 주인공이긴 하지. 근데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이 나누어지는 방식에 달려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얘가 더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선생님이. 문제의 난이도. 수치대입법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대표 예제 5번인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 문제 4번만 잘 넘어가잖아? 그럼 한동안은 쉬워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쪼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표 문제 4번에 보자면 5번이군요. 대표 문제 5번에 보자면 자, fx를 x제곱 마이너스 9로 나눈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이것도 똑같아요. 어차피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두 개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누구만 뽑아낼 거냐면 잘 보세요. 내가 어차피 f에 2x-를 나누잖아. 얘를 뭐로 나누죠? x-로 나누거든요. 나머지를 찾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 찾는 문제냐라고 물어본다고 치면 어차피 2대입할 거잖아. 네. 그럼 여기 2대입하면 몇 나오냐면 f3은 r이에요. f3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3대입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여기에 환영되지 마시고요. 여기에 넣으면 돼요. 어차피 여기 0 되는 거 넣는 거예요. 그냥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넣을지 고민하지 말라고. 맨날 이렇게 맞으면 막 여기 보고 막 고민하고 그래요. 왜 고민하냐? 어차피 여기인데. 아니 넣는 건 다 여기라고 맨날 얘기해도 막 여기 넣으면 바뀌면 막 여기다가 뭐 넣어야 돼?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긴 전혀 뭘 넣지 결정은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넣었더니 뭐야? 결론 F3은 아니다. F3을 구해야 돼. 딱 봐봐. 3 넣으라고 딱 준비돼 있잖아요. 아닌가요? 3 넣어요. X에다가 3. F3 나오겠죠? 없어지겠고. 3 집어넣으면 나오죠? 5죠? 나머지가 5인 거예요. 끝이에요. 이런 문제인 거죠. 뭐 이게 뭐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어렵나요? 너무? 어차피 뭐 이렇게 뻔한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유형에 대해서 쪼이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5-4번을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한번. 5-4번 한번 풀어보는데 풀어져 있네? 네. 이것도 진짜 똑같아요. 그냥 한 명씩 쓴 다음에요. 여기 대입하잖아요? 2개 나오거든요? 2개 나온 거 대입하면 그냥 풀려요. 왜냐면 이게 2차씩 나누는데 x 플러스 x 마이너스 나누는데 어차피 5-4번 문제 보면 알겠지만 마지막의 결론은 위에 힌트는 뭘 준 거냐? 얘를 어차피 마지막에 이렇게 나눌 거야. 인수분해 됐잖아 벌써. 그죠? 나머지는 RX인데 1차식이 될 거란 말이야. 얘가 RX란 말이야. 결론 두 개를, 그냥 결론은 위에 힌트는 뭐 줄 거냐? F-2랑 F2 줄 거예요, 어차피. 답정 넣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뭐 샤바샤바샤바해서 되거든요? 이게 어차피 결론은 위에 샤바샤바해서 했던 거는 뭐를 주기 위한 빌드업이다? F-2와 F2를 주기 위한 빌드업이다. 그래서 위에 걸 대입해보시면 얘네 둘을 구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 구한 걸 통해서 연방 때려서 또 구하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RX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RX가 구해줬어. 그러면 R의 마이너스 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해서 숫자를 계산하시오. 그 얘기예요. 가끔 또 뭐 R의 마이너스 3 주면 이게 뭐예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X 플러스 5가 나왔어. RX가. R의 마이너스 3 뭐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뭐 마이너스 되겠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 짝이 나왔다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문제들은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래도 여러분 잘 풀어요. 여기 시켜보면은 결론은 수치대입법으로 푸는 문제들은 내가 여기가 주인공이라는 걸 알려주는 순간 대부분 다 잘 풉니다. 현혹되지 않고. 잘 어렵다. 한 글씩 잘 쓰세요. 한 글씩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게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 6번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못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사실 이것도 별거 없어요.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뭔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한 명씩은 쓰시면 돼요. 진짜. 그러면 뭔가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어. 일단 잘 모르겠다. 한 명씩은 쓰세요. 그럼 한 99%는 풀 수 있어요. 봐봐요. 여기서도 fx를 1번에 보면은 fx를 뭐로 나누고 있냐면 x 플러스로 나눠요. 몫을 줘요. qx라고. 쓸 때가 있겠죠. 나머지가 1이에요. 됐습니다. 근데 이 qx를 또 뭐에 나눠요. 자 보세요. 이 qx가 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qx를 또 나눕니다. 뭐로 나누냐면 x-1 나눠요. 뭐 q'x라고 합시다. 나머지가 뭐가 나오냐면 그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fx를 x-4로 나눈 때에 나머지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결론은 뭐에 관한 문제냐? F4 관한 얘기야. 결론은 뭐 관한 얘기야? F4 넌 누구냐 관한 얘기야. 그래서 위에 두 개를 통해서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되게 쉬워요. 잘 봐. 이번에만 이 몫으로 바뀌면서 약간 집어넣는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 지금까지 문제들은 다 여기 0 대입하는 거니까 뭐 대입해야 됐죠? 마이너스 2 대입했지. 근데 봐봐. 구하라는 게 F4야. F4야. 문제에서 F4 구하래. X-4로 나눠 구하래. 그러니까 그럼 이번엔 X에 뭐 대입해야 되는 거야? 4 대입해야 되잖아. 근데 누가 문제야? 얘가 문제야. Q4를 몰라. Q4만 하면 F4를 구할 수 있어. Q4를 어디서 줬다? 여기서 준 거야.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만 몫에다가 줘가지고 이번에 집어넣는 거 이 마이너스이 아니다 라고 준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대신에 그러면 얘를 그럼 몫을 패싱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몫을 준 거야. 값을. 왜냐면은 얘가 0 되는 걸 안 한 문제이기 때문에 몫을 패싱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뭐 당시에 다 줄 필요는 없죠. 그냥 Q4만 준 거예요. Q4만. 그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얘를 하나도 안 줬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0이 되는 걸 넣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F4를 구하는 문제니까 Q4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Q4, X 다 대입하면 뭐 나오냐, Q4는? 마이너스 1이죠. 다 대입하는 거예요. F4 구해야 됩니다. X에다 다 대입하게 되면 F4는 6 곱하기 Q4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 모르는 게 없잖아. 우리가 지금. 왜 모르는 게 없냐? 이게 마이너스인 거 아니잖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6 더하기니까 답은 마이너스 5. 답은 마이너스 5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문제들을 이용해서 얘가 0이 아닌 걸 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얘를 줄 거예요. 대부분 줍니다. 주게 돼 있어요. 힌트에서. 그러니까 뻔해요. 얘를 안 줬다. 얘 0인 거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0인 거가 아닌 거를 대입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럼 분명히 목에 뭔가를 줬을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쫄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별거 없다. 네? 보면 자 그래서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도 이제 fx를 x-로 나눈 나머지 7이니까 f2는 7이에요. 이런 이제 문자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네요. 얘를 fx를 이제 뭐로 나눴냐면 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눠요. 얘가 얘 왜 문제냐? 나눌 때 몫이 qx인데 나머지가 x 플러스 3입니다. 그때 qx를 x-로 나눈 거니까 그럼 뭐냐? q2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이 문제도 뻔해요. q2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 누구냐? 준영아 여기 x에 뭐 대입해야 되냐? q2 구해야 되니까. 뭐 대입해야 돼? q2 구해야 되니까. x에 뭐 대입해야 돼? 2 대입해야 돼. 2 대입하면 돼. 얘가 0이 아닌 거잖아. 그러면 다 줘요. x 2 대입해요. 그럼 f2는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7인가? 7 다음에 q2 다음에 2 대입하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이게 몇이라고 그랬죠? 7이죠. 약간 1차 방정식 느낌? q2를 구하는 것도 1차 방정식이지. 뭐 넘긴 다음에 7로 못한다? 나누면 돼요. 넘기면 몇이냐? 2죠. 7로 나누니까 q2는 7분의 2가 나온다. 답이에요. 뭐 이런 게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지 않았을 때도 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까지 인수정리 전까지거든요. 다 여기가 인수정리 전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은
금요일에 또 마무리 질까요? 오늘 다음에 또 치워야겠죠? 응? 빡세니까 여기까지 일단 해보시고 제가 이제 숙제들 줄 테니까 강의는 여기까지. 아마 대표 4번의 이야기에서 애를 잘 쓰시